최근에 제가 어쏘 변호사 분을 채용을 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받아보고 와 진짜 충격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사람이 보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채용자가 원하는 상이 있다면 무조건 자소서로 보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보시고 나의 진로 고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꽃보다 취업의 잡아라 시간입니다. 전종혁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박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소개가 너무 심심하시면 FM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저는 법무부의 한원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있는 전중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계신 법무법인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은요 3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로펌이고요. 주로 기업 법무 그리고 형사를 포함한 송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취준생 분들조차도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계속 변호사를 꿈꾸셨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방송 PD가 원래 꿈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업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또 성격상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고 싶지는 않던 성격이거든요. 리스크도 좀 줄이면서 사업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변호사가 맞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스크가 많이 없으신가요? 생각보다는 리스크 부담이 좀 클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리스크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취준생 분들이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변호사님도 혹시 취업 준비하고 고민하셨던 적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강원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학교에서 자소서 특강을 하셨었어요. 그게 한 12년 전인가요? 너무 까마득한데 그래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특강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식사를 하자, 어디 장소로 와라 하셔가지고 저랑 친구들이 몇 명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지갑. 그때 치킨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오히려 저는 특강 이후에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듣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그 특강을 듣기 전에 몇 개 이제 회사에 원서를 내봤어요. 그때는 서류 통과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특강과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쓰니까 그 다음에 바로 붙은 게 기아차.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강원 대표님을 되게 약간 신뢰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인연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파릇파릇하고 상큼하던 시절에 상큼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법학 전공으로서 뭔가 좀 간지난다? 모임 같은 거 할 때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런 사람이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심한 야근. 대체적으로 이제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야근을 뭐 10시, 11시까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당연한 약간 관례라서 좀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장점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독립적이죠, 업무 수행이. 물론 로펌에 들어가면 상사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사건 담당은 좀 독립적으로 하는 업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일반 이제 회사원분들보다는 적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사실 그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독립적이라는 게 업무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큰 조직에 들어가도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너무 다 부도화되어 있으니까 오늘 밤새서 일을 했는데 전체 어떤 시스템이나 수익이 창출되는 그 연결고리가 안 보이니까 부속품 같고 굉장히 만족도가 낮은데 저도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변호사나 전문직 분들 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게임하듯이 내 경험치 쌓이고 내 레벨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회사원들은 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기업 근무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그러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요? 일단 요즘에는 사법고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로스쿨 입학에는 중요한 요소가 이제 학점 그리고
그리고 영어, 리트 1차 서류 평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로스쿨 교수님들 중에서는 학점을 성실성의 지표로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영어 점수도 미리미리. 근데 이게 요즘에도 2년 유효기간이에요. 맞아요. 2년이에요. 그러면은 뭐 1학년 때부터 막 영어 시험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로스쿨 지원하시기 전에 한 1년 전 뭐 그 안팎에서 열심히 반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트. 이거는 뭐 사실은 리트에 대한 공부법은 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고, 요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하시고, 다만 학교를 이미 졸업하셨다, 내 학점을 돌릴 수가 없다, 근데 그런 분들도 절대 희망 놓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스쿨에서는 점차 특수 분야, 어떤 사회에서 특수한 경험을 갖고 있던 분들이 변호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좀 잘 살려서 자소서를 쓰시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로스쿨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한 번 지나간 학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적은 바꿔도 학점은 못 바꾼다. 그러니까 학점 관리는 어쨌든 간에 뭐 요즘 뭐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로스쿨 입시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도 이제 통과하신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셨는데 공부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 취준생분들, 대학생분들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공부를 막 특출나게 잘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래도 대학교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공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 중에 하나는 반복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의 반복.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기출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출들을 계속 봐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가 딱 되면 시험은 조금은 통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반복풀이, 전 그걸 핵심이라고 봅니다. 반복풀이 핵심입니다. 교과서 위주로 보시면 돼요라는 그런 식상한 멘트는 안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쭈쭈빠 빨고 다니고 이럴 때부터 회사원이 꿈이었던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다들 뭔가 이런저런 꿈을 꾸다가 이제 대학교 3, 4학년 되면 난파선처럼 어디 떠밀리듯이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꿈이 있어도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 3번까지는 인생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통의 기준으로 3번까지는 인생에서 큰 시련이나 뭐 실패는 아니니까, 저는 근데 또 무한정으로 계속 도전하는 건 너무 또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3번 그냥 죽기 살기를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3번 해봐서 되면은 좋고, 이거 보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도 딱 3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 해보시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3세판, 그쵸? 일단은 도전은 하되 어느 정도의 한계는 설정해 놓고 미련 없이 후련하게 내가 진짜 죽을 힘 다 해봤어 라는 열정 쏟아붓고, 안 된다 싶으면 현실을 찾아가자.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학생분들이 많다 보니까 20대 분들이 의뢰를 했다면 주로 어떤 의뢰들이 들어오고,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만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 가장 좀 신기했던 게, 저 20대에는 창업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20대 분들이 굉장히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떠한 사업을 준비할 때 관련된 법적 절차들, 특히 계약서. 이상하게 계약서를 많이 안 쓰세요. 계약서의 중요성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계약서를 우리가 흔치 써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대 분들이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 좋으니까 우리 뭐 같이 하자, 나중에 회사가 커지게 되면 이게 꼭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업 초기부터 계약서는 확실히 작성을 하고 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사업이 안정합니다. 나중에 가면. 비즈니스 영역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검토를 받아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 들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변호사님이 수익이 어마어마하시대요. 젊은 변호사분들 중에서는 거의 탑급 애들 정도로. 저는 항상 되게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저한테 의뢰를 주신 고객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게 확장이 좀 되고 계속해서 맡겨주시니까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나.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변호사까지는 겪을 일이 아직 없으셨어도 병원이나 이런 의사분들만 봬도 전문직 분들이 제일 감사하고 잘 일을 해주셨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마치 자기 일처럼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는 느낌이 들 때, 뭐 치과 갔는데 막 썩지도 않은 거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내 일처럼 가족 일처럼 해주는
해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데, 전종혁 변호사님께 제가 주변 분들이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도움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면서 공방전을 벌이면서 의뢰인분들한테 유리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양한 기업의 수백 건 이상의 계약서 검토를 해주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계약서 검토에 관한 변호사님이 느꼈던 팁이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서로 간의 이견 차이는 사람 간에도 있잖아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견 차이는 반드시 발생하고, 이때 해석의 기준점이 되는 게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는 항상 작성하시고 항상 검토 받으시라, 이 말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내 편에 서서만 계약서를 검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처음 일 시작할 때는 좀 놓쳤던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계약서라는 건 우리 편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만 서서 작성을 하면 계약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항상. 예. 갑의 위치에서 내가 유리하게만 막 푸시를 하면 나한테 너무 불리한데? 이러면서 계약을 안 합니다. 근데 또 의뢰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약자니까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걸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갑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건 취하고, 좀 줘야 될 거는 상대방한테 주고, 이런 과정이 계약서의 검토의 진짜 의미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상호 적절하게 작성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금전적으로는 더 이상 얼만큼 더 목표가 있겠어 싶을 정도로 많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많이 벌고 계신데 돈 빌려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변호사님의 어떤 삶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업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많이 수임하고 싶고 막 돈을 쫓고 뭐 당연히 이런 마음도 들었죠, 사실은. 근데 한 몇 년이 또 지나고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제 사람 자체가 좋아요. 근데 그게 업무에 도움이 돼요. 그냥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는 분들 자산이 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업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나와 교류하자, 그리고 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요즘 목표가 생겨서 사실은 업무에도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클라이언트, 자기 고객, 아니면 자기 회사, 소속되어 있는 회사, 이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업무할 때 조금은 좀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열정도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본인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그 외에 본인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어떤 관계 측면에서 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 자체에 대승적인 그런 의미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고 계신 20대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미래와 꿈과 좌절, 희망, 실패 등을 수없이 맛보고 있는 저희 20대들,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저는 이제 제가 인생을 엄청 많이 산 것도 아니니까 인생 조언을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어쏘 변호사 분을 채용을 했거든요. 저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채용자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아보고 면접을 해봤던 적은 정말 처음이거든요.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딱 해보는 걸, 모든 과정을. 와, 진짜 충격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사람이 보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채용자가 원하는 상이 있다면 무조건 자소서로 보입니다. 기업마다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채용자마다 원하는 상이 있고, 저도 제가 뽑을 때 미리 생각해둔 채용자 원하는 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자 입장에서 이런 게 팁이다, 이런 게 약간 포인트다 하는 걸 정말 잘 반영을 자소서에 해주시면 당연히 합격률은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소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돼요. 이력서, 스펙, 어떤 경험 있는지 다 적혀 있잖아요. 자소서는 정말 내가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문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넣어줘야 돼요. 나의 캐릭터, 에너지, 역량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말씀을 하시면서 변호사 외에도 다른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끔, 삶의 인사이트가 생기게끔 이렇게 말씀해주신 너무 멋진 거 맞죠? 너무 멋진 저희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면서 20대 분들에게 응원하는 임팩트 있는 메시지 하나. 지금 20대 분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그거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